멀리어 분석에 대해서 발표를 시작할게요. 제가 발표하는 주제는 이 책 실전 낙성 코드 멀리어 분석 실습 문제를 기반으로 제가 이제 발표를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게 제가 전에 이제 구글 통해서 영문 버전을 받아가지고 지금 이제 영문 버전으로 이렇게 돼 있는데, 이렇게 문제가 이렇게 있어요. 이렇게 질문이 있고 거기에 딸린 이제 파일들이 있는데, 보시면 이제 이 랩 9-3에는 exe 파일 하나랑 dll 파일 3개가 있어요. 지금 발표를 하기에 앞서서 지금 이번 발표의 목적은 이제 어떤 아이다나 뭐 이런 툴 사용에 관한 뭐 임포트 하는가인데, 이거는 뭐 간단하게 뭐 디펜던스 워커나 뭐 pviewer 같은 파일로 확인을 해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뭐 커널 32dll, 뭐 ARP 32dll이랑 dll1, dll2를 임포트하고 있는데, 최초에 이제 dll3.dll이 있었는데 이거는 임포트를 안 하죠. 그럼 이거는 이제 뭐 안에서 코드 안에서 이제 로드 라이브러리 API를 뭐 따로 호출을 할 거라고 예상을 해볼 수는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번 문제가 각 DLL은 어떤 베이스 주소를 요청하는가인데, 뭐 이건 PVO로 확인해보면 다 이게 동일하게 이제 동일한 주소를 이제 요청을 하죠. 뭐 이거는 이제 나중에 이제 재배치 과정이 이루어지면서 이제 다른 주소로 이제 할당이 되겠죠,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다음 문제는 올리디버가 확인했어요. 각 DLL은 어느 주소에 로딩되는 건데, 이게 DLL1이랑 DLL2는 이거 최초에 이게 랩 09-03 EXE를 열었을 때 올리디버거에서 확인해보면 DLL1번이랑 DLL2번은 이렇게 잘 로딩이 되어 있는데 DLL3은 로딩이 되어 있지 않아요. 근데 이제 트레이스를 하다 보면 중간에 이제 DLL3번을 이제 로드 라이브러리 API를 이용해서 호출을 하는 걸 볼 수 있어요. 호출하고 나면 이렇게 메모리에 로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exe 파일이 dll1.dll 파일을 호출했을 때 임포트 함수는 어떤 동작을 하는가인데, 트레이스를 하다 보면 이렇게 dll1 프린트 함수를 호출 후에 이게 최초의 dll1 파일을 호출할 때의 동작인데, 이 안에 들어가 보면 어떤 ASCII 문자를 집어넣고 이제 콜을 하죠. 아마 이 호출된 함수는 뭐 printf 함수인 걸로 이제 추측해서 해볼 수 있겠죠. 그리고 이제 계속 진행을 해보면 이렇게 문자를 출력해요. 이제 여기 이제 뒤에 딸려 들어온 이제 숫자는 뭐 기존의 exe에 저장이 되는데, 그거까지는 아직 뭐 이제 문제에서 요구하는 사항이 아니니까 넘어가고, 그 다음에 이제 exe 파일이 write 파일 함수를, 이게 API 함수를 호출했을 때 어떤 파일에 이제 쓰는지, 그걸 보는 건데, 이제 아이다로 확인을 해보면, 이게 write 파일, API를 호출하기 전에, 이렇게 푸시로 어떤 이제 핸들 값을 집어넣죠. 파일 핸들 값을. 그럼 이 파일이 어떤 파일인지를 보려면, 그러니까 이 핸들 값을 봐야 되는데, 핸들 값은 위에 보면은 ebp 플러스 h 오브젝트 이 스택 주소에서 가져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걸 ECX에 넣으니까. 근데 더 위에 보면은 이 스택 주소에 그 exe 값을 채우는 것을 볼 수 있어요. exe는 보통 이제 함수의 이제 리턴 값을 저장하는 그 레지스터로 사용이 되는데, 그러면 이제 그 바로 위에 있는 호출 함수 이제 dll2 return j 라는 이 함수에서 반환된 값이 exe에 저장되고, 이게 최종적으로 이제 파일 핸들이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이걸 역추적해서 올라가 보면 dll2에 dll2 return j라는 함수를 보면 여기 보면은 exe에 이 값이 세팅되는데, 이 값을 또 확인을
해보면, 네. 이 DLL 메인에서, 이게 EX 값이네. 그럼 EX 값은 또 어떤 이제 반환 값인데, 이게 바로 그 create 파일 API인데, 이 바로 위에 그, 인자 값을 보면, temp.txt 파일을, 생성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결국엔 이 temp.txt 파일의 핸들 값이라는 것을 최종적으로 알 수 있고, 결국엔 write 파일은 이 텍스트 파일에 쓴다는 것을 알 수 있고, 이제 그걸 진행해보면 실제로 이제 네, 파일이 생성이 돼요. 네. 그리고 이제 ex 파일이 이제 뭐 net schedule 잡 add라는 함수를 사용해서 뭐 어떤 잡을 생성할 때 두 번째 파라미터 값을 어디서 가져오는가인데, 뭐 이 함수의 두 번째 파라미터 값은 ECX인데 ECX는 뭐 버퍼라고 이제 여기서 해석을 했네요. 아이다가. 근데 ECX를 어디서 가져오나 보니까 바로 이제 보니까 EBP 플러스 버퍼 이 스택 주소에서 가져오는데, 이 EBP 플러스 버퍼 주소를 또 위에 따라 올라가 보면 이거를 EDX에 넣고 이걸 인자 값으로 해서 어떤 함수를 호출해요. 근데 이 함수는 또 뭔지를 확인해 보면 바로 위에 EAX 값을 넣었죠. 그럼 EAX 값은 이제 getProc address의 이제 리턴 값인데, 어떤 프로시저의 주소, 어떤 이제 함수의 주소 값을 이제 리턴한 거겠죠. 그러면 이제 결국 이제 여기 보면은 아이다가 해석한 바에 의하면 DLL3 get structure라는 함수이고, 여기서부터 데이터를 얻어온다는 것을 예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면 이제 그 DLL3.dll에 들어가서 DLL3 get structure 함수를 보면 EAX가 가리키는 주소에 그러니까 EAX는 어떤 이제 반환 값인데 이것은 주소 값을 나타내겠죠. 여기 이제 이 해당 값을 집어넣는데, 이 해당 값을 보면 여기에서 보면 뭐 36280 뭐 16 진수의 값을 뭐 넣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거에 대한 정확한 의미는 아직 뭐 문제에서 요구하는 게 아니어서 확인해 보진 않았고, 그다음에 다음에 이제 디버깅 하는 동안 이제 콘솔 창에 3개의 출력 문구를 볼 수 있는데, 이 문구 뒤에 따라붙는 숫자는 무엇인가를 묻는데, 올리디버를 확인하다 보면 이제 DLL1, DLL2 번을 이제 호출할 때마다 이렇게 각 한 줄씩 이렇게 출력을 하고, 마지막 이제 이것을 하면 마지막 줄이 이제 마지막 줄이 출력이 되는데, 이것을 확인해 볼 때 첫 번째 줄부터 확인해 보면 이 첫 번째 그 DLL1 리스트의 데이터 뭐 이제 뒤에 뭐 숫자 값 출력되는데, 이 숫자 값은 위에 보면 푸시로 EX라는 인자 값을 넣고, EX는 이것에 의해 세팅이 되죠. 그럼 이것을 확인해 보면 옆에 보면 또 어떤 그 이전에 또 EAX 값에 의해서 세팅이 되는데, 이거는 이제 get current process id라는 이제 API의 반환 값이겠죠. 그럼 이거는 이제 해당 뭐 파일의 ID 값, 네, PID 값임을 확인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DLL to print 를 보면은 이것도 이제 EX 값을 확인해야겠죠. EX 값은 여기서 보다시피 create 파일의 반환 값, 그러니까 핸들 값이겠죠. 그러니까 temp.txt의 핸들 값, 그리고 마지막은 그 DLL3 print 함수의 주소를 getProc address API로, 그러니까 이것의 주소를 getProc address로 이제 얻어온 다음에 이 반환 값을 이제 여기 local 2번 이거는 이제 올리디버거가 해석한 건데, local 2번
네, 스택에 넣고, 이제 이것을 실행시키죠. 그럼 실행시키면 이제 그 출력 문구가 이제 출력이 되는데, 이걸 들어가 보면, 이제 이렇게 유니코드로 이런 식으로 이제 보여요. 이것을 집어넣고, 이렇게 마지막 출력문 이제 그 인자가스 뒤에 넣고 출력을 하는데, 이 부분은 정확히 이제 사실 잘 모르겠어요. 이게 마지막 값이 숫자인데 여기서는 이제 유니코드 값을 집어넣고 아스키 값을 집어넣고 이것에 대한 출력문이 이거라는 건데, 이거에 대해서는 정확히 아직 제가 잘 이해를 못해서 이건 더 확인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이거 뭐 올리디버거에서 볼 수 있는 DLL2 뭐 로드 주소가 아이다 프로세스 일치하도록 뭐 로드할 수 있는가, 이거는 뭐 그냥 아이다의 그 기능을 본 거, 기능을 뭐 이제 공부하라는 의미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 건데, 뭐 그냥 아이다에서 이제 매뉴얼 로드를 체크하고 이제 DLL2.dll 로딩 주소를 입력하면은 이게 일치하도록 볼 수가 있어요. 네, 일단 발표는, 네, 일단 이제 악성 코드 관련 발표는 여기까지 마무리하겠습니다. 혹시 질문 있으신가요? 질문 없으신가요? 네, 그러면 이제 그 AIA래. 그 인공지능 그 관련된 또 그 발표를 또 계속해서 그럼 진행을 할게요. 저 이 부분을 발표할 때 뭐 어떤 걸 중점으로 발표를 해야 되는지 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세부적인 거는 이제 워드 파일을 보면서 이제 뭐 이제 보시고, 이제 궁금한 게 생기면 이제 물어보는 식으로 해주셨으면 좋겠고, 그냥 대략적인 그림만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기존에 이제 그 형곤님이 이제 뭐 발표를 한 거는 어떤 때 제가 그 발표를 하고 이제 어느 정도 일을 하셨는지 모르겠는데, 그때 이제 네, 그 기존에 발표했던 그 형곤이 발표했던 거는 이 싱글 레이어 퍼셉트론이라는 퍼셉트론 모델을 가지고 발표했을 거예요. 이거 가지고는 이제 뭐 엔드나 오와 같은 이제 선형 분리만 가능한 문제를 이제 풀 수 있었는데, 이제 엑소와 같은 이제 비선형 문제를